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전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흐르는 전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정전기를 배웠는데 정전기가 정지에 있는 전기였다면 지금부터 배울 거는 뭔가 흐르는 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흐르는 전기를 우리는 이제 전류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전류가 이제 뭐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마치 이제 물이 흐르듯이 이제 전류가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뭔가 이제 흘러가는 느낌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 얘기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전기 기호들을 좀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회로라는 걸 그릴 거예요. 전기 회로라는 거를. 근데 이제 전기 회로 이제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림 똑같이 그리는 건 너무 힘드니까 간략하게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전기 기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기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렇게 쓰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그재그 써요. 저항은 뭡니까? 전류의 흐름을 뭔가 방해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저항이라고 부르고 하여튼 지그재그. 그 다음에 전지 같은 경우 건전지 같은 경우 길쭉한 짝대기 하나 짧은 짝대기 하나 이렇게 많이 그리고 길쭉한 걸 플러스극 짧은 거를 마이너스극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스위치는 이제 이렇게 생겨갖고 얘가 이제 까딱까딱 이렇게 하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스위치가 지금 열린 거죠.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어요. 언제 전류가 흐르겠어요? 닫혔을 때 전류가 흐르겠죠.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A라고 쓰고 밑에 짝대기 하나 긋고 동그라미 긋은 거는 전류계,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라는 뜻이고요. V라고 쓰고 짝대기 하나 하고 동그라미 긋은 거 요거는 우리가 전압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호들을 이용해서 회로들을 우리가 이제 꾸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류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전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회로를 먼저 하나 그려봤는데요. 전지 하나 연결을 했죠, 그렇죠? 스위치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구 하나 그려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짝대기 이렇게 끼일따랗게 연결되어 있는 건 뭐예요? 도선이에요, 도선. 금속으로 된 거, 구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요, 스위치를 좀 닫은 거죠. 그럼 전류가 쫙 흐르면서 전구에 불이 빵 하고 들어오게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흐르는 개념이니까 방향을 좀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을. 전류가 어디로 흐를까? 전구의 오른쪽으로 흐를까? 아니면 왼쪽으로 흐를까? 어느 쪽으로 흐를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의를 해가지고 정하겠죠? 어디로 흐르는 걸로 하자. 실질적으로 흐르는 게 눈에 보였으면 진짜 깔끔하죠. 그러면은 뭐 따로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글로 흐르네 하는데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막 흘러가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약속을 했냐면은 전류의 방향을요 이쪽으로 흐른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류는 이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플러스에서,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류의 방향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다. 요거는 이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냥 맞는 말이에요. 그냥 회의 결과죠, 뭐, 그렇죠? 자, 그런데 후대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 도선에 이거 좀 뭐가 움직일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 그림이 뭐냐면은 스위치를 열었을 때 그림이거든요. 금속이니까 금속도 결국에는 원자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치를 처음에 열어들었을 때는 원자핵도 있고 전자인데 금속이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무슨 전자, 자유전자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 그래서 막 이렇게 있는데 스위치를 닫아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플러스는 가만히 있고 플러스는 콕콕콕 밖에서 가만히 있고 뭐가 움직입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전자가 근데 어디로 움직입니까? 왼쪽으로 움직이죠. 전자가 왼쪽으로 움직이죠.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전류의 방향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방향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뭔가 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를 좀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사실은 이게 뭐 전류의 방향을 사실은 잘못 찍은 거예요. 학자들이 잘못 찍은 겁니다. 그렇죠? 알고 봤더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없어요. 지금 여기다가 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하면은 전자가 일로 가니까 플러스예요. 인력에 의해서 딸려가는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인데 실질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 다 좀 배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건 없더라 하더라도 이미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놓고 전기 산업이 너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류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는 거를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을 여러분들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그 다음에 전류는 이 그림 보고서도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전류의 세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전류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얼마나 뭐 약하게 흐르는지 그런 거를 수치화할 거예요. 수치화. 그래서 전류의 세기 공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류의 세기는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에 통과하는 전하량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시간당 도선의 한 단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단면이라 치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 얼마나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전류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이 전하를 갖고 있는 게 통과하는데, 전하를 갖고 있는 놈이 누구예요? 전자죠. 결국에는 전자죠. 그래서 이 전자가 얼마나 통과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숫자를 좀 보시면은, 우리가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암페어가 흐른다.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1초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1쿨롬에 해당하는 전하가 통과할 때 우리는 그거를 1암페어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쿨롬이라는 말. 그래서 이제 쿨롬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량의 단위가 되는데, 1쿨롬이 뭘 의미하냐면은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개가 갖고 있는 전하의 양, 그거를 1쿨롬이라고 부릅니다.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 6.25 곱하기 10의 18제곱이라고 되겠네. 6.25 곱하기 10의 18제곱에 해당하는, 이거 공 18개 붙이는 겁니다. 그만큼의 전자가 1초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할 때 그거를 우리는 1암페어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단위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가 1암페어는 1000mA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밀리미터 뭐 이런 거 보셔봤나요? 또는 밀리리터 뭐 이런 거 할 때 앞에 붙는 건데, 이 밀리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1이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거예요. 1000 곱하기 1000분의 1은 또 1이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걸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10mA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요거는 0.1A다 이렇게 이제 단위를 좀 변환하는 거를 좀 잘 하실 줄 알면 됩니다. 뭐 10mA는 0.01A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류에 대한 얘기를 좀 맞춰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다가 전류계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전류계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 장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아까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로에다가 연결을 하려면 첫 번째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느냐? 도선을 좀 이렇게 좀 끊어가지고 여기다가 전류계를 이렇게 좀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연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직열로 연결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직열로 연결을 했다. 끊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얼마나 흐르는지 측정하려니까 관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계 장치에 전류를. 그러니까 이게 끊고서는 일자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런 걸 직렬 연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전류의 실제 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 단자부터 보시면은 뭐 50mA 단자, 500mA 단자, 5A 단자, 플러스 단자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가 좀 한 3개 있고요. 플러스가 좀 하나 정도 있습니다. 요때 플러스 도선 쪽에서 나온 것은요, 플러스에 연결하고요. 마이너스에서 나온 것은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야 돼요. 뭔 소린고 하니? 플러스, 전지의 플러스에서 나온 도선 있죠? 이거는 전류계의 플러스 극에다 연결하시고요. 마이너스에서 나온 요 도선 있죠? 요거는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도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플러스는 꽂을 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순해요. 근데 마이너스는 꽂을 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쵸? 50, 500, 5 있는데 누가 제일 커요? 5A가 제일 큽니다. 5A는 5000mA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요.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연결하냐면은 큰 데부터 연결합니다. 내가 노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5A 단자에다 먼저 연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작은 데다가 먼저 연결을 하면은 이제 전류가 만약에 클 경우에 너무 작은 데다 연결하면 이게
이게 여기 이게 있어요. 이게 침이 있어요. 지침이 있는데 지침이 호로록 헷가닥 돌아가 버릴 수 있어. 너무 큰 걸 걸어주면은 여기다가 연결하면은 이게 헷가닥 넘어가서 제대로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데부터 좀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5암페어에다 만약 연결했어. 근데 얘가 이제 또리리리 돌아가다가 띠리롱 됐어. 그럼 이제 뭐라고 읽어주셔야 됩니까? 뭐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 노랗게 내가 했는데 여기만 읽어주셔야겠죠. 그쵸? 숫자 뭐? 3. 그러니까 3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파란 색깔 500mA에다 연결했어요. 그런데 이제 띠로리로 띠롱 됐어. 그럼 여기서 440 중에 뭐 읽어야 돼요? 파란색만 쳐다봐야겠지. 맞냐? 그러니까 400mA가 흐른다라고 답변하시면 돼요. 마지막이야. 500mA에다 연결했어요. 그럼 이제 띠로리로리로 땡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1 읽어야 돼, 100 읽어야 돼, 10 읽어야 돼요. 내가 50에다가 연결했으니까 50에 해당하는 빨간색 여기만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0mA가 흐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읽는 법들 좀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류계라고 하는 것은 전지에다가 직접 연결하면 안 됩니다. 전류계를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뭐 전구도 없이 그냥 이것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요.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요 이유는 이제 좀 뒤에 가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면은 뭐 저항하는 게 없으니까 전구도 없고 그러면은 너무 많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망가집니다.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전기 뭔가 전류 시작하는 건데요. 전류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요.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반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개 방향 정확히 좀 알아두시고 그림하고 매칭 좀 해주시면 되고,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요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정확하게 공식이니까 요 내용을 완벽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익혀두면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눈금을 읽어주는구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